전자 전달기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번에 산화환원 기본적인 원리와 왜 전자를 전달해야만 하느냐, 그리고 전자 전달기의 최종 전자 수용체로서의 산소의 존재의 의의에 대해서 배웠고, 왜 NADH로부터 산소로 직접 전달하지 전자를, 이게 발음이 꼬이는데 전자 전달 전자 전달 통 트위스터라고 그래요. 통 트위스터, 그죠? 안간 공장은 공장, 공장은 안간 공장, 공장 뭐 그런 거 있죠, 그죠? 영어로도 비슷한 거 있는데 어쨌든 이 전자 전달을 NADH에서 O2로 직접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단계적으로 해야지만 에너지를 단계적으로 저장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ATP를 만들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전자 전달기를 이루는 구성 멤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과연 누가 전자를 전달하느냐? 여기서는 이 전자를 대신 뭐 뜨거운 돌을 전달하는 게 가족들이 전달하죠. 이런 것처럼 이 각각 멤버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어디 있다 그랬죠? 마이토콘드리아의 인너 멤브레인, 내막에 이런 전자 전달 복합체들이 여기 박혀 있어요. 자, 마이토콘드리아의 구조를 다시 보면은 이 안의 공간을 인너 멤브레인 안쪽 공간을 우리가 매트릭스, 그죠? 키아누 리브스가 나오는 영화 매트릭스, 그때의 매트릭스, 그죠? 매트릭스. 그리고 바깥 막과 안쪽 막의 사이 공간을 우리가 영어로는 인터럼 사이죠, 그죠? 인터 멤브레인, 멤브레인과 멤브레인 사이, 인터 멤브레인 스페이스라고 불러요. 막간 공간. 자, 요 그림을 보면 여기가 요 살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여기 막간 공간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바로 매트릭스. 그림 좀 색깔 잘못 칠했죠? 여기 똑같은 색으로 칠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그죠? 이때만 해도 색칠은 제가 직접 안 했는데요. 자, 그래서 이 NADH는 어딨냐? 이 매트릭스 안에 있어요. 이 마이토콘드리아 매트릭스 안에 NADH가 둥둥 떠다니다가 제일 먼저 NADH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받게 되는 게 누구냐? 제일 처음에 받으니까 복합체 1이겠죠. 컴플렉스 1. 내가 복합체 1 NADH에게서 뺏은 전자를 전달하는 거죠. 얘가 일단 받았다가 그 다음에 누구한테 토스하느냐? 코엔자임 Q. 코엔자임 Q는 나중에 구조를 보면 알겠지만 하이드로포빅하게 생겨가지고 요 이중층이죠. 이중층이 맞다고 그러죠. 그죠? 인지질 이중층, 마이토콘드리아의 인너 멤브레인의 인지질 이중층에 요 하이드로카본 꼴이 여기가 하이드로포빅하니까 거기에 숨어서 미끄러지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자를 전달해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복합체 1하고 복합체 3 사이에. 그래서 복합체 1이, 복합체 1이, 컴플렉스 1이 NADH에게 받은 전자를 코엔자임 Q에게 넘겨주면 코엔자임 Q는 다시 복합체 3에게 전자를 넘겨준다. 나는 복합체 3, 코엔자임 Q가 전자를 받아서 환원되면 코엔자임 QH2, COQH2가 돼요. 그러면 얘가 복합체 3가 다시 코엔자임 QH2에서 전자를 뺏어서 이번에 누구냐? 여기 있는 놈, 사이토크롬 C. 사이토크롬 C는 페리퍼럴 프로테인이에요. 여기 인너 멤브레인의 표면에 붙어서 역시 왔다 갔다 슬라이딩 하면서 3에서 4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전자를 3에서 컴플렉스 3에서 컴플렉스 4로 복합체 4로 넘겨준다. 사이토크롬 C의 전자를. 나는 복합체 4. 복합체 4는 사이토크롬 C에서 전자를 받아서 누구에게? 최종 전자 수용체인 O2에게 넘겨준다. 그런데 1, 3, 4만 있는 게 아니라, 자, 1에서 코엔자임 Q, 코엔자임 Q에서 3, 3에서 사이토크롬 C, 사이토크롬 C에서 4에서 산소. 이러면 다일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하죠? 뭐가 빠졌어? 1, 3, 4는 있는데 2는 어디 있어? 2는 여기 있죠. 2는 얘는 FADH2에서 전자를 받는 거에 특화된 그런 컴플렉스예요. 나는 복합체 2. 쑥시네이트. 자, FADH2 만드는 과정 기억나죠? 쑥시네이트에서 전자를 뺏게 되면은 걔가 산화되면서 전자를 FAD가 받아서 쑥시네이트 어디서? TCA 사이클에서 쑥시네이트가 전자를 FAD에게 주면서 산화되죠. 그러면 FAD는 FADH2로 환원되니까, 그렇죠?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 TCA 사이클에 석시네이트 디하이드로제네이즈가 바로 어디에 들어있냐? 요 마이토콘드리아의 컴플렉스 2 안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FADH2는 실제로 이 컴플렉스 2와 결합하고 있어요.
숙시네이트의 전자를 FAD에게 넘겨서 FADH2를 만들고 다시 FADH2의 전자를 컴플렉스 2가 누구에게 전달한다? 역시 코엔자임 Q, 그죠? 그래서 FADH2가 가지고 있는 전자는 컴플렉스 2,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은 똑같아요. 3에서 사이토크롬 C에서 컴플렉스 4로. 자, 이게 전자 전달기의 전부예요, 그죠? 이 나중에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전자를 전달해서 그 전자가 전달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무슨 짓인가를 하죠? 뭐 다 아시고 계시죠, 그죠? 수소 이온을 펌핑해서 수소 이온 농도 기울기를 만들어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ATP를 만드는 거다. 왜 복합체 1 다음에 복합체 3인가 했더니 복합체 1은 NADH, 복합체 2는 FADH2로부터 전자를 빼앗아 코엔자임 Q에게 전달하는 전자를 전달하는 별도의 복합체군요. 그렇지. NADH, 컴플렉스 1, 코엔자임 Q, 컴플렉스 3, 사이토크롬 C, 컴플렉스 4, O2의 순서로 또는 FADH2, 컴플렉스 2, 코엔자임 Q, 복합체 3, 사이토크롬 C, 복합체 4, O2의 순서로 전자가 전달된다. 그래서 FADH2하고 NADH에 있는 전자가 겪는 경로가 초반부에는 약간 서로 다르다. 하나는 컴플렉스 1을 거치고 NADH는 컴플렉스 1을 거치고 FADH2에서 나온 전자는 컴플렉스 2를 거친다. 각각의 컴플렉스에서 좀 디테일하게 강론을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자, 첫 번째로 컴플렉스 1, 복합체 1. 얘의 이름이 복잡한 것 같은데 원리를 알면은 이름을 외우기가 전혀 어렵지 않아요. NADH 코엔자임 Q 산화 환원 효소 복합체. NADH는 산화시키고 코엔자임 Q는 환원시키니까 얘는 산화시키고 얘는 환원시키니까 산화 환원 효소 복합체. 옥시더 리덕테이즈. 아까 산화 환원 커플은 우리 리덕스 커플이라고 환원 산화 우리나라 말하고는 반대였는데 이번엔 옥시더 리덕테이즈, 그죠? 얘는 산화 환원 효소, 그죠? 얘는 우리나라 말과 순서가 같죠. 옥시데이션 먼저, 환원 나중. 누구를 먼저 산화시켜? NADH를 산화시키고 누구를 환원시켜? 코엔자임 Q를 환원시킨다. 전자 두 개 내나 감춰놓고 삥 뜯는 깡패들 전자 하나당 때린다. 어쨌든 줄 서서 얘는 사실 NADH는 빨리 전자를 주고 싶어해요. 싫어하는 것처럼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빨리 전자를 주고 싶어한다. 전자를 둬서 NAD 플러스가 되면 기분 좋게 떠나게 되죠. 아 신난다, 그죠? 그러면서 왜? 전자를 갖고 있기 싫어하니까. 그래서 NADH가 NAD 플러스로 산화되고 거기서 얻은 전자 두 개는 누가 가져가느냐? 코엔자임 Q가 환원된다. 그죠? 그래서 얘의 이름은 컴플렉스 1의 이름은 NADH 코엔자임 Q 옥시더 리덕테이즈. NADH는 산화시키고 코엔자임 Q는 환원시킨다. 복합체 1은 위에서 보듯이 전자 두 개를 NADH에서 코엔자임 Q에게 전달해주는 효소 복합체이다. 그렇다면 복합체 안에서 실제로 전자의 이동을 담당하는 분자는 무엇일까? 별 쓸데없는 걸 다 호기심을 가지고 그래요, 그죠? 그럼 강론까지 알 필요가 있을까? 근데 살펴보면은 자세히 들여다보니 컴플렉스 1은 20개 이상의 소단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군요. 그 중에서 FMN, 자, 또 다른 조효소가 나왔어요. 지금까지 배웠던 조효소 NAD 플러스 FAD, 그죠? FMN은 이 F는 FAD와 같은 F예요. 뭐죠? 플라빈, FAD는 플라빈 아데닌 다이뉴클레오타이드, 누클레오타이드가 두 개였죠. 얘는 플라빈 MN 뭘까? 플라빈 모노뉴클레오타이드. 또 비슷하네요, FAD랑. FMN 조효소를 가진 플라보프로테인, FMN 조효소를 가졌기 때문에 플라빈 모노누클레오타이드를 가졌기 때문에 이름이 플라보프로테인이에요. 플라보프로테인. 그리고 철황 단백질이 전자를 직접 전달하는군요. FMN을 가진 플라보프로테인 그리고 철황이 리액션 센터, 이 단백질 안쪽에 철 이온과 황 이온을 가지고 있는 그 프라테틱 그룹으로 가지고 있는 보철인자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백질이에요. 너무 많은 소단위체로는 이루어져 있어서 연구는 많이 시도했지만 복합체 1의 정확한 구조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기보다는
뭐 굉장히 마이토콘드리아마다 다르고 그런 경우가 좀 있어서 굉장히 강론이고 복잡해서 20개 이상의 단백질을 다 뭐 교과서 수준에서 설명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교과서 수준에서는 컴플렉스 원이 가지고 있는 모든 단백질의 디테일을 다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 정도. 플라보 프로테인과 철황 단백질들이 있다.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교과서에 안 나오는 경우는 생물 종마다, 생물이 가지고 있는 세포마다 마이토콘드리아가 다 다르고 마이토콘드리아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 원도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이죠. 나 NADH는 복합체 1, NADH 코엔자임 Q 옥시도 리덕테이즈 컴플렉스의 구성 성분인 플라보프로테인, 정확히 말하면 플라보프로테인이 끼고 있는 조효소 FMN에게 전자를 뺏긴다. 자, 플라보프로테인이 여기 자기 뱃살에다가 이렇게 끼고 있죠. FMN이라는 조효소를. 안녕, 나는 복합체 1에서 제일 먼저 전자를 받는 소단위 단백질인 플라보프로테인이야. 나는 FMN이라는 조효소와 결합하고 있지. 그래, 하하. FMN은 FADH2가 가지고 있는 FADH2가 가지고 있는 조효소야. FADH2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저 질소 두 개가 전자를 받을 수 있지. 전자를 받을 수 있지. FADH2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FADH2와 비슷한 그죠?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FADH2와 비슷한 조효소이다. 네, 원래 책을 보니까 이게 FADH2가 가지고 있는 플라빈을 가지고 있는 FADH2가 가지고 있는 플라빈을 가지고 있는, 그죠? 죄송해요. FADH2가 가지고 있는 플라빈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FADH2의 경우가 마찬가지로 플라빈의 요 질소 두 개가 전자를 받으니까 전자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NADH로부터는 FAD에게 전자를 전달 가능하죠. 우리 그 리덕스 포텐셜을 보면 알 수 있죠. NADH는 더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FAD를 환원시킬 수 있죠. 그래서 FAD도 역시 플라빈에 전자가 들어가는 거니까 FAD가 똑같은 플라빈을 가지고 있는 FMN도 역시 NADH로부터 전자를 쉽게 받을 수 있다. 플라보프로테인이 그래서 FMN 플라빈 모노뉴클레오타이드로 전자를 받고 되게 잘난 척하네. 너 말고 철황 단백질도 중요하거든. 우리도 뭔가 기능이 있을 거야. 아직 과학자들이 밝혀내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복합체 원을 이루는 다른 소단일체 단백질들은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없다. 전자를 받은 FMN은 FAD가 환원되면 FADH2가 되듯이 FMN은 FMNH2로 환원된다. 자, 이제 FMNH2가 가지고 있는 전자 두 개를 철황 단백질에게 넘겨줘야지. 받을 준비 됐지? 얘네들은 다 뭘 하는지 모르니까 다 표정들이 다 찝찝한 표정들을 갖고 있죠. 그래, 나한테 넘겨줘. 전자를 넘겨주는 거죠. 산화된 이 철황 단백질이 환원된다. 환원됐죠. 전자를 받아가지고. 자, 이제 전자들을 복합체 1에서 떠나보내야 할 때, 그 다음은 뭐죠? 받는 놈이 코엔자임 Q. 코엔자임 Q에게 넘겨야지. 여기까지 이 페이지 안에 모든 복잡한 일들이 어디서 일어난다? 이 컴플렉스 1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에요. 자, 두 번째, 코엔자임 Q, 조효소 Q, 유비퀴논 다 같은 말이에요. 안녕, 나는 복합체 1에서 전자를 받아서 환원되는 코엔자임 Q야. 육각형으로 그렸지만 실제로 육각형 구조를 가지고 있죠. 실제로는 옆 그림과 같은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지. 여기 보시면 이게 여기 가로 열고 N이죠. 굉장히 긴 형태. 그래서 이렇게 육각형으로 그렸지만 여기 이게 굉장히 기니까 하이드로카본 테일처럼, 그죠? 우리 인지질의 이 소수성인 요 하이드로카본 테일처럼 여기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주 편하게 이 인지질 이중 층 안에 녹아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길다란 하이드로포빅한 이 테일 때문에. 퀴논, 온이면 뭐예요? 온이면 요 구조 우리가 뭐 케톤 그럴 때 여기 온이라고 그러죠. 온, 유비퀴논, 퀴논이에요. 근데 얘가 여기가 지금 우리 다 알고 있죠. 알데하이드, 뭐 케톤 요 그룹이 산화되면 뭐 알코올로 되죠. 그죠? 환원되면 전자를 받으면 산화된 형태고, 이게 환원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요 링 안에 더블 본드가 바뀌는 것도 잘 뭐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복합체가 전자 두 개, 수소이온 두 개를 주면은 각각 수소이온 하나씩 여기 받으면서 전자도 받으면서 이게 퀴논이 유비퀴놀
알코올이죠. 알코올. 퀴놀로 환원되게 돼요. 그래서 코엔자임 Q라고 쓰고 산화된 형태는 환원된 형태는 수소가 두 개 붙었기 때문에 코엔자임 QH2라고 한다. 우리 코엔자임 Q는 커다란 복합체와 달리 얘네들은 인티그랄 프로테인이라서 쉽게 못 움직여요. 하지만 코엔자임 Q는 이 하이드로포빅한 이 길다란 테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미토콘드리아 내막의 인지질층을 미끄러져 다니면서 전자를 복합체 1에서 3로 전달한다. 어이 코엔자임 Q, 전자 좀 빨리 배달해. 나도 다음 단계로 빨리 전달해 주어야 해. 복합체 3. 복합체 1이 NADH로부터 뺏은 전자를 코엔자임 Q에게 넘겨주고 코엔자임 Q는 복합체 3에게 전달해요. 복합체 2는 언제 등장해요? 우리 알고 있죠 이미? 저 앞 페이지를 살펴봐. 복합체 2는 숙시네이트 FADH2로부터 전자를 빼앗는 녀석이지. 다음 페이지에서는 복합체 2에 대해서 공부해보자. 너 복합체 2도 나름대로 구조가 복잡해. 몇 개의 소단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지. 복잡하겠죠? 복잡하다는 것은 몰라도 된다. 복잡하다고만 알면 된다. 다 알 필요가 없다. 알려면 너무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다. 그건 뭐라 그러죠 우리? 우수박이라죠. 우수박. 우표 수집 박물학. 예전에 물리학만이 정말 과학이고 뭐 생물학 그런 것들은 과학이 아니라고 초창기에 물리학자들이 주장할 때가 있었죠. 너희들 뭐 박물학 그런 거는 뭐 그냥 단순한 사실의 나열 그런 거 아니냐. 생물학이 무슨 과학이냐. 물리학만이 진정한 과학이지. 그렇게 물리학자들이 기타 다른 과학자들을 경멸할 때가 있었어요. 생물학을 공부하는 것은 우표 수집 박물학과 우표 수집이나 마찬가지다. 자잘한 뭐 논리가 없는 정보를 외우는 것뿐이다. 그 정도는 아니죠. 이제 생물학도 생명과학도 굉장히 논리를 많이 가지고 특히 또 연구를 하거나 그러려면은 단순 암기만으로는 안 되고 이론적인 그리고 논리적인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다 그 얘기가 나왔지? 자, 컴플렉스 2에서 워낙 많은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사실 우수박, 우표 수집 박물학 정도의 학문이기 때문에 여기서 교과서에는 다루지 않는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나 복합체 2도 나름대로 구조가 복잡해. 몇 개의 소단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지. 그리고 조효소 FADH2를 공유결합이 뱃살에 끼운 게 아니라 실제로 공유결합으로 부착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다음 페이지에. 자, 그래서 복합체 2의 이름은 쑥시네이트가 산화되면 뭐가 돼요? 퓨마레이트가 되죠. 퓨마레이트. 쑥시네이트 코엔자임 Q 옥시더 리덕테이즈. 자, 그래서 컴플렉스 2는 쑥시네이트를 산화시키고 쑥시네이트에서 전자를 빼앗아서 쑥시네이트를 퓨마레이트로 산화시키고 코엔자임 Q를 코엔자임 QH2로 환원시킨다. 그래서 쑥시네이트 코엔자임 Q 옥시더 리덕테이즈 산화 환원 효소 복합체예요. 나도 복합체 원만은 안큼은 아니지만 여러 개의 소단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나는 TCA 회로에서 등장했던 쑥시네이트 데하이드로제네이즈 바로 요 단계를 촉매하는 그 효소예요. 다른 TCA 회로의 효소와는 달리 마이토콘드리아의 내막에 박혀 있는 복합체 2의 구성 성분으로 존재하지. 자,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에 몇 번 나왔었죠 예전에.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해서 뭐 마이토콘드리아를 실험적으로 분리했어요. 그래서 이 마이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TCA 사이클 관련 효소들을 다 꺼내놨는데 이상하게도 실험실에서 뭐 재구성을 했더니 TCA 회로를 새로 돌리려고 해봤더니 안 되더라. 여기 있는 효소들 다 꺼내놨는데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바로 이 솔루블한 매트릭스 안에 나머지들은 다 수용성 단백질로 TCA 사이클의 모든 효소들이 다 수용성 단백질로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 TCA 사이클의 많은 효소 중에서 하나 뭐 쑥시네이트 데하이드로제네이즈는 이 커다란 막단백질 인티그랄 프로테인의 일부로 존재하기 때문에 웬만한 방법으로는 멤브레인에서 꺼내기가 힘들다. 그래서 매트릭스 솔루션을 얻는 것만으로는 그 안에서 녹아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얘도 역시 철황 단백질이 있어요. 복합체 원에 있는 애들과 비슷한 철황 단백질이야. 얘도 FADH2로부터 전자를 받는다. 나는 TCA 회로의 쑥시네이트야 FAD에게 전자를 빼앗긴다. 전자는 컴플렉스 2에서 쑥시네이트, FAD, 철황 단백질의 순서로 전달된다. TCA 사이클 편에서는 복잡해서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나 FAD를
공유 결합으로 붙이고 있고 복합체 2의 구성 단위야. 얘가 누구예요? 석시네이트 데하이드로제네이즈.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여기 붙어 있는 거죠. 여기 TCA6 여섯 번째 엔자임 석시네이트 데하이드로제네이즈는 이 커다란 복합체의 구성 성분이고 절대로 따로 이렇게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점선 안의 모든 일들이 복합체 2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석시네이트가 퓨마레이트로 TCA 사이클에서 산화될 때 FAD가 FADH2로 환원되고 FADH2가 다시 FAD로 산화되면서 전자를 누가 받는다? 철황 단백질이 환원된다. 아직 손을 떠나지 않았으므로 철황 단백질은 환원된 상태입니다. 얘한테 전자를 주면 코엔자임 Q에게 전자를 주면은 얘도 산화되겠죠. 다시 이렇게 돌아가겠죠. 자, 이번에는 복합체 3 코엔자임 Q 사이토크롬 C 산화환원 효소 복합체 컴플렉스 3 코엔자임 Q 사이토크롬 C 옥시돌 리덕테이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복합체 1과 2에서 뺏은 전자들 모시고 갑니다. 이게 뭐예요? 코엔자임 QH2, 코엔자임 QH2 환원됐죠? 1과 2에서 그렇죠? 각각 뽑은 전자들을 모시고 간다. 컴플렉스 3도 역시 11개 정도의 소단위체 단백질로 구성된 복합체이다. 그래서 컴플렉스 복잡하는 거죠. 철황 단백질뿐만 아니라 얘는 또 사이토크롬 C1, 사이토크롬 B, 사이토크롬 C1하고 사이토크롬 B는 C는 서로 다른 거예요. 그죠? 사이토크롬 C1은 여기 따로 또 존재해요. 따로. 그렇죠? 그래서 콤플렉스 3는 코엔자임 Q를 산화시키고 즉 코엔자임 Q에서 전자를 받고 그리고 사이토크롬 C를 환원시키는 엔자임이다. 그래서 복합체다. 그래서 이름이 코엔자임 Q 사이토크롬 C 옥시도 리덕테이즈예요. 자, 가지고 있는 사이토크롬 보세요. 사이토크롬 C1 뭐 사이토크롬 BL, 사이토크롬 BH 그리고 밖에 있는 또 사이토크롬 C. 교수님은 근데 사이토크롬, 시토크롬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시토크롬이 도대체 뭐예요? 종류는 많고 여기저기 많이 등장하네요. 사이토크롬이란 크롬 그러면 뭔가 색깔을 나타낼 때 크롬이란 뜻이죠. 그죠? 뭐 크로모솜, 염색체 그런 거. 사이토크롬이란 철을 가지고 있는 힘 단백질을 일컫는 말이야. 햄이란 포르피린 고리, 이게 포르피린 고리예요. 여기 질소가 있어서 질소 안에 여기 철 이온이 킬레이션 될 수 있어요. 고리 구조의 화합물 안에 철이 있는 형태야. 화살표 한 곳에 어떤 분자단이 붙느냐에 따라서 힘 A, B, C, O 등 종류가 달라진다. 사이토크롬도 사이토크롬 BH, 사이토크롬 BL, 사이토크롬 C1, 사이토크롬 A, 사이토크롬 C 뭐 이런 것들 종류별로 서로 다른 힘을 가지고 있다. 서로 다른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모든 반응은 복합체 안에서 일어난다. 환원된 코엔자임 QH2가 전자를 전달하는 방향은 두 방향이다. 1방향, 2방향.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해 보자. 자, 보세요. 이게 바로 Q사이클이에요. 이게 Q사이클. 자, 환원된 코엔자임 Q. 환원된 코엔자임 Q가 전자를 이쪽으로 주고, 전자 하나는 이쪽으로 주고, 하나는 이쪽으로 줘요. 그래서 코엔자임 Q가 전자를 두 개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는 사이토크롬들은 전자를 하나씩밖에 못 옮겨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야. 왜? 여기 있는 안에 있는 수소이온이 3가 이온에서 전자를 받으면 2가 이온으로 환원되고 BH도 3가 이온에서 2가 이온으로 환원되고 그죠? 그래서 사이토크롬 BL이 전자 하나를 받아서 얘가 환원됐다가 다시 BH에게 전자를 옮겨주고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전자를 하나 잃고 또 이쪽 방향으로 또 전자를 하나 잃어요. 철황 단백질을 산화시킨 것을 다시 환원시키면서 그래서 결국은 이쪽으로 하나 잃고 이쪽으로 하나 잃어서 두 개의 전자를 잃으면 산화된 코엔자임 Q가 된다. 그렇죠? 철황 단백질은 역시 또 누구에게 전자를 전달해요? 사이토크롬 C1도 역시 어디요? 이 전체가 다 복합체 3 안에 있는 복합체 3 안에서 이것들이 모두 다 일어난다. 그죠? 자, Q 사이클에 대해 다시 공부해 볼게요. 사실 나는 코엔자임 Q에서 코엔자임 QH2로 한 번에 환원되는 것이 아니고 전자 하나, 양성자 하나를 받아서 우선 코엔자임 QH- 되고 뭐라고 불러요? 세미퀴논. 다시 양성자 하나를 받아서 전자 하나, 양성자 하나를 추가로 받아서 최종적으로
QH2가 되는 UBQ0이 되는 두 단계로 환원된다. 자, 하나 받아서 그렇죠? 하나 받아서 여기만 이렇게 됐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가 되고 그죠? 여기서 여기 또 하나 받아가지고 여기가 또 환원되면서 얘 이름은 UBQ논, 얘 이름은 세미Q논. 하나만 중간 형태, 하나만 전자 하나만 받은 형태, 전자 하나, 수소이온 하나 받은 형태. 마지막으로 전자 하나, 수소이온 하나 더 받으면은 UBQ놀, 여기 알코올이 됐죠. 그래서 올이에요, 올 이름이. 뒤에 올이 붙으면 알코올이죠. 에탄올, 메탄올, 그죠? 프로파놀. 그러고 보니 전에 얘기할 기회가 없었네. 코엔자임 Q를 유비퀴논이라고 부르기도 해. 분자세포 생물학 배울 때 1학기 때 유비퀴틴이라는 단백질 배운 것 기억나지? 세포 안에 여기저기 흔하게 존재하는 유비퀴터스라는 단어의 뜻이 그거죠. 여기저기 흔하게 다 있다. 그래서 여기저기 많기 때문에 유비퀴틴이라는 이름을 얻었지. 그렇죠? 유비퀴틴 단백질 유비퀴틴. 유비퀴틴은 여기저기 흔하게 존재하는 퀴논이라는 뜻이다. 퀴논 컴파운드인데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유비퀴논이에요. 케톤기가 있으면 퀴논이고 알코올기가 있으면 퀴놀이고 알코올기가 하나만 있으면 세미퀴논이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다시 Q사이클을 공부해 볼게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기 있는 코엔자임 QH2가 2번 경로로 철황 단백질에게 전자를 두어서 산화되고 QH 뭐로 되죠? 코엔자임 QH- 그리고 코엔자임 QH- 세미퀴논은 다시 1번 경로로 사이토크롬 Bl에게 전자를 주고 코엔자임 Q로 산화된다. 그렇죠? 전자를 하나 이쪽으로 주고 하나 이쪽으로 전달하는 거죠. 이후 새로운 코엔자임 QH2가 또 다시 양쪽 경로로 전자를 나눠주고 코엔자임 Q로 산화되지. 결국 Q사이클에 참여하는 두 개의 코엔자임 QH2는 Q사이클 안에서는 하나의 전자만을 잃는 것이지만, 그렇죠? 사이클 안에서는 하나만 잃지만 전체적으로는 코엔자임 QH2 하나가 두 개의 전자를 잃는 것과 마찬가지의 현상이지. 그렇죠? 왜? 산화된 코엔자임 Q는 Q사이클에서 사이토크롬 Br, 사이토크롬 BH를 거쳐온 전자를 두 개 받아서 다시 코엔자임 QH2로 탄생하게 돼. 별거 아니에요. 그냥 복잡한 것 별거 아니죠. 전자를 두 개를 줘야 되는데 하나는 이쪽으로 준다. 그렇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이토크롬들은 전자를 하나씩만 운반한다는 것이지. 자, 그러면은 사이토크롬 C에 대해서 배울게요. 사이토크롬 C는 누구에게서 전자를 받아요? 얘는 컴플렉스 3에게서 전자를 받아서 누구에게 전자를 줄까? 산소에게 주겠죠. 사이토크롬 C의 이름을 그 전 컴플렉스 1, 2, 3처럼 붙이자면 뭐라고 붙여야 될까? 사이토크롬 C 억시도 리덕테이즈. 하지만 컴플렉스는 안 붙이죠. 다시 부르면 뭐라고 붙여야 될까? 얘는 컴플렉스 3 억시전 억시도 리덕테이즈. 이렇게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 거죠. 컴플렉스 3는 산화시키고 억시전은 환원시키고. 하지만 뒤에 컴플렉스라는 이름은 붙일 수 없다. 얘는 컴플렉스가 아니고 하나의 단백질이기 때문에. 복합체 3의 구성 성분인 사이토크롬 C1이 컴플렉스 3라고 안 두고 얘한테 주는 것은 사이토크롬 C1이니까 사이토크롬 C1 억시도 리덕테이즈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죠? C1이에요. C1은 C고 서로 달라요. 사이토크롬 C1이 전자를 이동 가능한 전자 전달자 모바일 캐리어인 사이토크롬 C에게 넘깁니다. 사이토크롬 C는 복합체 1, 2, 3, 4 같은 인티그럴 프로테인이 아니에요. 박혀 있는 게 아니고 페리퍼럴 프로테인이라서 마이토콘드리아 내박에 박혀 있지 않고 마이토콘드리아 내박 주변에 붙어서 미끄러지듯이 움직이며 전자를 복합체 3에서 복합체 4로 전달한다. 아까 이게 잘못했다. 억시전이 아니죠. 억시전이 아니고 죄송해요. 사이토크롬 C1 컴플렉스 4 억시도 리덕테이즈죠. 그죠? 컴플렉스. 이거 시간만 많으면 녹화 다시 하겠는데 그냥 계속 갈게요. 그죠? 컴플렉스 4
얘가 사이토크롬 C가 산소에게 직접 전달을 주는 게 아니라 컴플렉스 4에게 주니까. 그죠? 자기야 빨리 복합체 4에게 전자 전달하고 와. 내가 다시 전자 줄게. 사이토크롬 C는 컴플렉스 3에서 컴플렉스 4로 전자를 전달한다. 어이쿠 이렇게 귀한 전자를 잘 받았다가 산소에게 전달할게. 산소에게 전달하는 건 누구냐? 바로 컴플렉스 4인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힘을 전자 수용체로 가지고 있는 사이토크롬들은 한 번에 전자 하나씩밖에 운반 못한다. 얘는 환원된 형태 이가 양이온, 산화된 형태는 삼가 양이온이죠. 사이토크롬 C뿐만 아니라 이전에 배운 사이토크롬 Br, BHC1 앞으로 배울 사이토크롬 A, A3 모두 가지고 있는 힘의 처리이온이 환원된 사이토크롬의 경우 이가이온 Fe2 플러스의 상태이고 산화된 사이토크롬의 경우 3가이온 Fe3 플러스이다. 즉 사이토크롬들은 힘 안의 처리이온이 산화와 환원을 반복하면서 전자를 다음 단계의 전자 전달자에게 전달한다. 자, 복합체 4 사이토크롬 C 산화효소 복합체. 산화효소 복합체. 얘는 산화효소, 산화환원 효소가 아니에요. 그죠? 얘는 복합체 4는 얘만 산화시키기 때문에 누구 사이토크롬 C만 산화시키기 때문에 물론 뒤에다가 뭐 옥시전 리덕테이즈라고 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그냥 불러요. 사이토크롬 C 옥시데이즈. 컴플렉스 4는 사이토크롬 C 옥시데이즈. 나는 포유동물의 경우 14개 정도의 소단위체 단백질로 이루어진 복합체야. 얘는 또 굉장히 사이토크롬 A, A3 그리고 구리 이온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CUA, CUB 센터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단백질 중앙 센터에 카퍼 이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놈들이 두 개 있어서 CUA, CUB 단백질이라고 부른다. 안녕 전자 하나 더 물어볼게. 잘 받아. 사이토크롬 C가 전달해준 전자다. CUA가 받고 그다음에 사이토크롬 A가 받고 A3가 받고 나중에 마지막으로 CUB 단백질이 받아가지고 산소에게 전자를 전달해준다. 순서가 이렇게 된다. 대충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외울 필요는 없고 언제 외우라고 그랬죠? 시험 전날. 우리 아마도 오픈북으로 시험을 볼 것 같으니까 뭐 외울 필요까지는 없을 수도 있어요. 위에 그린 일련의 전자 전달 과정이 복합체 4 사이토크롬 C 옥시데이즈에서 일어난다. 한 번에 한 개씩의 전자가 전달되므로 사이토크롬 C가 복합체 3과 4 사이를 몇 번 왔다 갔다 할까? 4번 왔다 갔다 하면 4개의 전자가 전달되어 물이 2분자 생긴다. O2, EH2라고 표현한 책도 있고 생성되는 물 분자 하나당 기준에서 2분의 1 O2 전자 2개씩 해서 H2O라고 적은 책도 있다. 어차피 같은 얘기죠. 그죠? 이런 멍청한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그죠? 산소가 호흡에 있어서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이유는 앞에서 원시인과 뜨거운 돌의 비유. 원시인과 뜨거운 돌의 비유, 전자 전달기가 돌아가야 할 때 어떻게 비유를 했죠? 이거죠. 누군가가 전자를 받아야 되는 거죠. 아니면은 에너지를 잃은 전자가 계속 쌓일 테니까. 쌓이면 어때? 밖으로 밸런스가 맞지 않는 거죠. 생체 내의 모든 시스템은 다 이렇게 뺑뺑 돌아서 우리 TCA 사이클을 볼 때도 결국 돌고 돌아서 결국 옥살라스티를 다시 만들죠. 그죠? 뭐든지 한 턴을 다시 돌려서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이 생체 내의 밸런스가 유지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전자도 누군가가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종 산소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산소가 중요한 이유는 산소를 호흡하지 않으면 금방 우리가 돌아가시는 이유는 왜 돌아가실까? 숨이 막혀 죽는 게 아니죠. 산소를 우리가 호흡하지 못하면은 우리 세포 안에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전자 전달기가 산소를 최종 전자 수용체로 사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충분한 ATP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금방 목숨을 잃게 되는 거죠. 그죠? 산소가 무지하게 중요한 이유는 앞에서 원시인과 뜨거운 돌 비유에서 알아보았듯이 전자를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다 빠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전자도 수용해서 활성화된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끝까지 쪽쪽 짜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야. 무슨 얘기인지 대충 아시겠죠? 그죠?
산소를 사용하지 못하는 생물들, 즉 unaerob는 산소 호흡, aerobic respiration을 하지 못하고 무산소 호흡을 하는데 무산소, 산소 대신 다른 놈들을 최종 전자 수용체로 쓴다는 거죠. 자, 우리가 세포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에서 호흡이라고 하면은 이 콧구멍으로 산소를 들이매고 뭐 다시 허파에서 CO2를 뭐 이런 가스 익스체인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생리학, 피지올로지에서의 호흡은 이런 걸 얘기하는데 생화학, 분자생물학, 세포생물학에서의 호흡이라고 하면은 뭐죠? 산소를 최종 전자 수용체로 사용해서 전자 전달기를 돌리는 것을 바로 세포 호흡이라고 해요. 세포 호흡. 그냥 호흡, respiration. 그런데 산소를 사용하는 것은 aerobic respiration이고 무산소 호흡, anaerobic respiration은 누군가 다른 분자, 다른 이온들이 전자를 받아야 되겠죠. 설페이트, 나이트레이트 같은 것들이 최종 전자 수용체로 사용된다. 이때는 에너지가 효과적으로 많이 저장되지 않아. 왜 그럴까? 이상하네. 전자만 누군가 받으면 되는 게 아닐까? 왜 산소가 받지 않으면 효율이 떨어지는 것일까? 그림이 나와 있죠. 이 에너지 준위 차가 다르죠. 산소와 NADH는 이만큼 차이가 나는데 나이트레이트 같은 경우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환원 전위표를 보면 알 수 있죠. 산소를 최종 전자 수용체로 사용했을 경우 다른 분자를 최종 전자 수용체로 사용했을 경우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지. 두 개를 비교하면 그죠? 이만큼이 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최종 전자 수용체로 사용하지 못하는 애들은 내가 무섭기 때문이지. 그럼 내가 왜 위험한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